덤머니가 예고편 보니까 좀 재밌는 모양이네요. 근데 오늘 보러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영화 자체가 좀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네,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대중교통 이용하랍니다. 워낙 장사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형님, 네, 용산 거기죠. 용산 막혀 거기. 아니, 주차장은 넓어요. 용산 있잖아 또. 알겠습니다. 용산, 그 용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한번 쭉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하루 쉬고 열렸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43.7로 급락했습니다. 이게 팬데믹 직전의 수치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장중 하락했습니다. 종가에는 소폭 만회하면서 다우가 0.6, 나스닥이 0.19, S&P 500이 0.37,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닙니다. 특히 나스닥은 0.19%로 뭐 약밥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AI향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나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3% 올라서 563달러가 됐고요. AMD가 8.31달러 올랐습니다. 8.31% 올랐습니다. 네.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8% 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AMD가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중요해. 리사수. 미국부터 얘기했잖아. 리사수. 미국 시장은 뭐 맨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69%나 올랐어요. 제가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어닝 미스 부분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블록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AMD는 그렇다 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랑 비슷한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메모리 하는 데잖아요. 예, 3위죠. 예. 근데도 이렇게 이쪽은 올라요? 반도체가 좋아요. 미국은 다. 예, HBM도 없잖아 여기. 이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젠장.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 또는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고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뭐 대만도 견주하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건 좀 이례적이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쓰는 겁니다. 기사님. 예? 왜? 일단 올해 들어서 왜? 수급이 없는데 예. 수급이 전체적으로 없는데 수급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예. 수급이 없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은 작년에 선물 매수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걸 다시 되파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수급적 측면에서는 국내 기관 중에서는 이제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매도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의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에. 네,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뭔가 그냥, 코란 시장이 아닌 듯한 느낌. 네, 그냥 그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지덕지 그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달러인덱스와 국제 수익률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달러인덱스가 103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 유가, 비철금속, 곡물 등의 상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좋지 않았고요. 애플은 중국 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 둔화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3조 달러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총 1위가 역전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로 오르고 엔비디아 3% 오르고 AMD 8% 오르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6%로 오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길주들이 상승을 이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약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약했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네. 약세 국면에 있었고 AI형 반도체만 돋보이는 차별화 양세가 어저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또 월화에는 그러다가 올라온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좀 강하게 있다가 어제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57% 하락하고 코스피는 1.12% 하락을 해서 2,497포인트로 2,500포인트를 어제 깨졌습니다. 오전에 깨졌다가 2,500포인트 위로 다시 반등 시도를 했어요. 2,500포인트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금 좀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외국인들 선물 거래에 의해서만 그냥 소위 외도덕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어제 7천 계약 이상 하다 보니까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2,878억, 비차익 매도가 약 1,057억 나와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어제 4,038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투자는 차익 거래에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 11거래일 연속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좀 약세 국면에 그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개별 종목들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약했지만 그 중에서 어제 그 로봇 테마가 강세였는데 세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자부에서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 요 내용이 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 LG 등의 로봇 스타트업 투자 M&A 관련된 뉴스들이 좀 상당히 나왔고요. 이건 뭐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 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빨래개는 그 로봇 동영상이 계속 돌아다녔어요. 테슬라가요? 네, 그 돌아다녔죠 어저께요. 로봇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세탁소에서 빨래를 주면 빨래를 이렇게 개는 이런 동영상들이 돌아다녔어요. 빨래 개는 전용은 아니고 이제 그 로봇이 빨래도 갠다 이거겠죠 그런 설마. 동영상, 그럼 빨래 개는 로봇을 만들진 않았겠지.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지니어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아, 그래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네. 그 로봇이 빨래를 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빨래 개는 게. 네. 아 옵티머스가 예, 빨래도 갠다는 거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저런 일을 막 하잖아요. 뭐 요리도 좀 하고 뭐 이제 초기 단계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빨래까지 갠다는 거는 진짜 인간이 하는 그 손동작에 매우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다. 상당히 유연해야 되죠. 네. 유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저께 전체 로봇 테마를 강세를 보이는 아 빨래는 게도 아마 양말 짝 맞추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말 뒤집어야 되잖아요. 형님 그 막 벗어놓으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옵티머스가 판단해갖고 아 이거 뒤집어졌나?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막 벗어놓는다는 그 선입관을 버려. 아유 양말 막 그냥 손으로 안 벗으시니까 이게 발로 그냥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벗으실 텐데 그럼 이제 옵티머스가 가서 빨래 이렇게 뒤집어서 그럼 딱 벗어놓으면 우리 강아지가 딱 물고 와. 그렇게 양말을 냄새를 줘. 아 그래요? 구수하거든요 그게. 뭐 어제 그래서 그쪽 테마만 좀 강세였고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뭐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연초 들면서 지금 주요 대형주들이 잠정 실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미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서 어닝 미스, 그 하향하는 컨센보다 하향하는 것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실망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 발언들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뭐 저기 의견들도 있으신데 그게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물론 어제 역외 환율에서 1,330원까지 올랐어요. 네. 환율은요. 이제 그런 영향이 환율을 어저께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최근에 1월 들어서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주식 시장보다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요 수급인 외국인들이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위험 뭐 이런 거는 제일 먼저 작용하는 데가 환율이군요. 환율. 그렇죠. 환율입니다. 환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 예. 시장도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예, 그래서 네.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장. 민진당 된 것도 악재지 뭐 사실.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정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었죠. 그리고 지정 리스크가 온갖 것들이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스가 오르고 구체중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지금 금리와 환율이 시장의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정 하락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있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은 전체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미국은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급등하는 종목 나오고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달러 인덱스도 좀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습니다. 그렇죠. 103까지. 그러니까 원화만 약세는 아니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넘어갔습니다. 예. 조기 금리나 없다 이런 예. 식으로 발언 나오니까 네. 그럼 당연히 뭐 달러 더 강세죠. 강세 보이죠. 미국 금리 예. 올라간다. 예. 미국 금리 기준금리도 더 늦게 혹은 소폭 내릴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전망이 뭐 예.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은 예. 미국 주식이 약한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삼성전자 안 사지. 달러 강세되면. 그렇죠.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죠. 달러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또. 독일이 마이너스다잖아. 아 그래서. 그렇죠. 유로가 약세로 가니까 달러는 올라오고 지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오고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지금 환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상대 국가나 또 영향을 받는 환율들은 또 약세가 되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부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위안화가 7.19 위안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달러가 올라오면서 유로 약세이고 달러 올라오면서 원화와 위안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약세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야, 보시면 돼요. 저 상식주의자분이 3%도 힘들겠어. 국내장 하라고 하니 뻔한데 다른 이유들 끌어다 말하려고. 여러분 한국 주식이 약한 이유 여러분 생각들 한번 쭉 한번 쳐봐 주세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쭉 네,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국장이 왜 약한지. 한국 시장만 왜 약한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 줄로 쫙 한번 써보죠. 네, 제가 한번 통계 내보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제 국내에 보면 이제 저는 뭐 매일 아침 MSCI 코리아 지수 미국에 있는 요걸 이제 보는데 지금 774포인트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갈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시장은 약한데 얘는 안 빠질 때가 있고요. 그 얘는 빠지는데 우리 시장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걸 한번 보시면요. 지난 12월에 올랐잖아요. 그때 12월에 올랐을 때 시가가 783, 고가 830, 저가 764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저가를 깨는지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764포인트가 저가고요. 지금 현재 714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 전일 종가가 2,497포인트예요. 네. 지난번 12월에 저가가 2,48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2,500포인트 밑에나 2,500포인트에서 그동안에 매도했던 쪽에서는 매도가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 들어올 개연성을 한편으로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하튼 간에 고가 2,655에서 2,500포인트 분기까지 왔으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관망 심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겠죠. 그 확인은 뭘 보고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수급이요. 네, 이걸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목은 뭐 이슈별로 개별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그 통계 좀 살짝 내보니까요. 일단 현 정부, 그다음에 전 정부, 그다음에 공매도, 다음 정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명민준이네. 명민준도 나오고 있어. 빅프로는 없어요. 야, 정프로도 두 가지로 나누더라. 뭐죠? 정프로가 주식을 안 사서 정프로가 주식을 사서? 안 팔아서. 안 팔아서 좀 팔아볼게요 그러면. 야, 내가 그렇게 영향이 컸군요. 아, 진짜 정프로가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번에 CES 대신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거기 안 가고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같은 겹쳐서 했잖아요. 이제 여기 가서 헬스케어로 갔어요, 네, 이분이? 헬스케어 가서 엔비디아가 왜 거길 가? 엔비디아에서 헬스케어 하니까 생명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전체 있는데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요런 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산업이 될 것이다. 생성형 AI를 통해 신약 개발,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신약 개발은 물론 DNA 구조와 수술 데이터까지 AI와 만날 것이다. 지난 40년간 반도체 혁명이 일어났다면 이제부터는 AI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전체 의료 데이터의 90% 이상이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기술이 강한 엔비디아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10가지의 이제 워딩이고요. 네, 엔비디아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이미 이제 구글에서는 알파폴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에보디프, IBM은 뭐 왓슨 엑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발표하고 있으면서 소위 의료용 AI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하나만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임상은 기본적으로 후보 물질을 탐색해요. 전임상 하잖아요. 동물 가지고. 그다음에 임상을 하는데 1상, 2상, 3상 들어가는데 1상이 A 있고 B 있고 2상도 A, B 있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돈 많이 투자자금이 들고. 있는데 네. AI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오래 전부터 이쪽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있고 상장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종목 올해는 제가 뭐 칼럼을 한 군데 쓰는 데 있는데 그 칼럼에 올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숲보다는 나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워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섹터 관련된 뉴스도 좀 있습니다. 세계 1위 중국의 분리막 기업인 창신신소재가 미국 투자 감축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계획에서 약 70%를 감축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미국의 IRA상 해외 우려 집단 조항이 있었죠. 여기에 중국을 배제하는 역량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볼트하고 블레이저 이코노스 이거는 이제 브랜드 명이잖아요, 자동차. 네. 볼트는 LG 엔솔의 배터리를 쓰는데 도레이, SKIT의 분리막을 쓰고 미쓰비시 전해역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블레이저와 이코노스 요거는 중국 업체 창신신 소재의 분리막을 쓰고 캡캠의 전해액을 사용하는데 이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캡캠이 있잖아요. 여기 전해액이 있잖아요. 전해액의 그 북미 지역의 캐파 비중이 약 60% 넘어요. 이쪽에서 투자를 축소하고 이쪽이 좀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자기도 그렇지 SKIT나 뭐 않을까. 이런 괜찮-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쪽 업계에서는 네. 업계에서는 좀 다뤄지고 있는 그런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츠 기술 CEO가 2025년부터 옵션으로 LF 배터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수가 옵션을 나왔습니다. 제공한다니 뭔 소리예요? 3원기를 쓰는데 비싸잖아요. 아. 그러니까 싸게 전기차 중에? 똑같은 차인데 전기차에 3원계를 장착하는 것도 있고 LFP 장착하는 거를 이온으로 나가겠다.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처럼.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중요하냐? 전기차 가격이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디스플레이가 정말 안 좋은 섹터였어요. 우리나라에. 네. 안 좋은 섹터인데 디스플레이 업계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정부들도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 날 산업연구원에서 제조업 경기 실자 지수 발표됐는데 제조업 전체가 90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103이 나왔는데 디스플레이를 좀 좋게 보는 향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프리미엄 TV 출하량이 2027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하지 않겠냐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발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교체 주기가 전체가 아니고 교체에 임박한 수요자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올해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자료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애플에서 아이패드 OLED로 이번에 하잖아요. 이게 4월 출시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부품만 제품을 3월까지는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로 봤을 때 올해는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기저 효과도 있고 하니 디스플레이 쪽에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동원 산업이 26%를 올랐어요.
자사주 아. 강제 소각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동원산업이 지난번에도 한번 자사 소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046만 주, 약 3,300억. 아. 근데 이게 9일 종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26%로 올랐으니까 금액은 더 훨씬 올라갔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발행 주식의 22.5%를 소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는 올라도 예, 그렇죠. 좀 상관없 딱 맞는 거죠. 예, 그럼. APS 기준으로 봐서는요. 그러니 뭐 26% 오를 수 아마도 있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연초에 바이오업계 M&A도 좀 이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 자사주 소각도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의 22.5%를 소각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뭐 호재긴 호재인데 예. 동원산업이 작년에 너무 주주들한테 잘못했어요. 뭐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랑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을 투자자들한테 엉망으로 한 거야. 그래갖고 그래요? 그때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 야 실망했다 진짜. 동원그룹이 이럴 줄 몰랐다. 그랬어요. 네,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해서 이게 3세 승계용으로 한 거거든. 그 주가를 보세요. 1년 전에 비해서 맞아요.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1년 전에 얼마였냐면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 지금 지금 3만 9천 원이에요. 어제 26% 올라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만 이제 어제 그거 한 것만 가지고 지금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아유. 이제 회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저는 이런 예. 걸로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붐이라는 게 있어요. 패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둘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좀 갖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약간 어제 막 동원 막 이게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동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 뭐 징징쇼 나오신 분인가 하여튼 누가 뭐 이게 뭐 참치 이거 진짜 막 엄청 재산도 많고 자산 엄청 좋았다니까 업황도 업주 오를 때 그것 맞아요. 때문에 아예 못 올라 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얘기 듣고 제가 좀 샀던 게 사조였던 거예요. 네. 동원이 아니고 사조인데 네. 내 동원 갖고 있나 생각해갖고 어제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봤더니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 정말 실망했었지 그때. 동원으로 그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실망했어. 근데 나 그래도 동원이 이렇게 오르면 그래도 같이 저 참치 파는 친구들인데 사조도 좀 가지 않을까 했더니 안 갔더라고 사조는. 그럼요. 이거 다른 이슈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참치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니까. 너무 그저께 LLF가 어닝 미스가 났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권 팀장님이 전해주셨죠. 근데 어제 8%를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거 작년 말서부터 우리나라는요 2가지를 놓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슈를 가지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하나의 이슈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MSCI에 들어가거나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특히 MSCI에 편입되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다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면 오르는가를 이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그 종목을 추정하면서 거래가 돼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ETF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수급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보면은요. 이런 이벤트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가치 이런 상관없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주가를 봐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뭐 기업 가치의 변화나 뭐 성장 스토리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CES 직접 다녀온 류종훈 기자가 여러분께 생생하게 사진과 각종 자료로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도 CES를 못 가셨죠, 그죠? 가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CES?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내년에는 좀 갑시다. 우리 셋이서. CES 현장에서 CES. 하시나요? 회사에서는 가는데 네. 회사에서 이제 IT 전문가나 뭐 리서치에서 갑니다. 내년에 한번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